진정한 친구,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친구.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따뜻해집니다. 내가 젊었던 시절을 오랜 시간 함께 보냈던 친구라면 그동안 쌓았던 추억들도 떠오르니 입가에 웃음도 번지지요. 그래서 예부터 친구와 관련된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라 했고,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를 막역지우라 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사귐과 같은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 했고, 어릴 때부터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며 자란 친구를 중마고우,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친구를 질환지교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배운 사자성어지만 또 이렇게 나이 들어 친구를 생각하며 하나씩 읽어보니 그 뜻이 새롭습니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선물도 스스로 차버리고 친구 없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이 찾지 않는 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꿀이 적다든지 꽃가루가 맛이 없어서겠지요. 영화를 개봉했음에도 관람객이 오질 않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광고한다고 그 영화가 흥행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속 안을 들여다보니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많은 이들이 모여듭니다. 내가 다가오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내 곁을 맴돌며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줍니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혼자이기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 많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그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린 거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재테크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는 우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고 내 장례 치러줄 사람 하나 주변에 없다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우테크는 우자를 써서 만든 단어인데요.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베풀지 않고 얻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나는 상대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나를 이해해 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의 우테크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친구는 인생 후반전에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친구는 무슨 친구 하나도 필요 없어.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서 쓸쓸히 죽어갈 날만 기다리는 순간이 오게 되면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먼저 사과할 걸. 괜한 자존심에 소중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죽는 그 순간까지 후회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깨닫고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살아갑니다. 문제는 혼자가 외롭고 싫은데 아무 노력도 개선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지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거나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두루두루 점검해 볼 일이겠습니다.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평생을 돈돈거리면서 인색하게 굽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신발 신고 문 밖에만 나가도 모든 게 돈인데
친구들 만나면 차값도 들고 밥값, 술값이 당연히 들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한 친구가 쏠 때도 있고, 또 어느 모임은 얼마가 됐든 돌아가면서 비용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임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비용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색한 친구는 절대 자기가 먼저 돈을 내는 일이 없을 뿐더러 십시일반 돈을 걷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돈을 적게 내려고 머리를 씁니다. 너 오늘 생일이잖아. 한턱 내야지. 요즘 너 잘 나간다며 돈도 잘 벌면서 한턱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한턱한턱거리면서 어떻게든 얻어먹을 궁리만 합니다. 좋은 마음에 사정이 있겠지. 내가 더 나누면 되지 생각하며 베풀어 주었던 친구들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최소한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얻어먹었으면 사주기도 할 줄 알아야 인지상정입니다. 친구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가 얼마 내나 하면서 항상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저 친구는 또 오늘도 적게 내려고 발악하는구나 하며 속으로 혀를 끌끌 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인생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저 싸우기 싫고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하나 싶어서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친구 4~5명에서 같이 만나 밥값이 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었겠죠. 그러면 한 명이 10,000원 남짓만 내면 큰 부담 없이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는 돈이 없다며 당당하게 5,000원을 냅니다. 나 오늘 늦게 왔잖아. 나 이 음식 입맛에 안 맞아서 조금밖에 못 먹었단 말이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지요. 주변의 친구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회사 동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인색하게 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동창들 20명 정도가 함께 만나면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도 시키고 잡채도 시키고 여러 요리를 먹는데 의도한 것처럼 항상 조금 늦게 와서는 자기 배고프다며 따로 삼선짜장 밥이나 잡탕밥을 마구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꼭 모임이 한 3분의 2 정도 경과되었을 즈음에 다른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뜹니다. 물론 계산은 안 하고 가지요. 나이 들어서 거지근성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거지근성을 못 버리면 어른 대접도 못 받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지혜롭고 어른다운 노인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될 일일까요? 하여튼 매번 이런 식인 분들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야, 그 돈 안 내고 가냐라고 얘기하는 게 째째한 것 같아서 다들 말들은 안 하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위에 이런 분들 없으신가요? 또 돈 내기 싫어서 저러는 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훤히 다 눈에 보입니다. 잘 나가던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거나 평소에 안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걱정해주고 무슨 일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겠지요. 하지만 이 인색한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A씨의 집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성이 덜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자애들에게는 돈을 쓰면서 남자 친구들을 만나면 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대 돈을 안 내는 경우입니다. 여자 앞에서는 뭐라도 있는 사람이냥 내가 낼게 하면서 돈을 쓰고 으쓱거리고 남자 친구들만 있는 모임에서는 계산대 앞에서 사라지는 유령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 60살이 넘어서까지 이러면 말 그대로 나이 들수록 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2번째. 자기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관계가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와서 갑자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종로의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옛 시절이 그리워서 생각나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인 것이죠.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게 무슨 친구일까요? 오히려 귀찮게 무슨 연락이냐 살기 바쁜데 하면서 평소 연락도 없다가 꼭 필요한 경조사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만나면 대뜸 그러죠. 야, 손가락이 떨어지기를 했냐?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그래도 그때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친구 관계라지만 늘 한쪽이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만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 친구의 연락을 받아먹기만 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연락하는 쪽이 어떤 이유로 인해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두 친구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겠죠.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시간을 내주는 좋은 친구 하나를 그렇게 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에 기분 상해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줄 아는 친구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우정도 주고받아야 그 우정이 유지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동안 내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아쉬울 때만 연락하지 말고 생각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뭘 하자고 해도 꼭 막판에 핑계를 대고 빠집니다. 아예 못하겠었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못 가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 무르익고 계획도 다 짰더니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유 난 못해, 미안 이러면서 뒤로 빠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 이기심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여행을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마지막 순간에 합류를 못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파토 내는 사람이 계속 내는 법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노년을 맞을 수 없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차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숙박시설 예약도 끝냈고 예산도 인원수에 맞춰 딱 짰고 이제 회비 걷고 출발하는 것만 남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는 못 가겠답니다. 전부터 파토 냈던 경력이 화려해서 이번에 넣어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넣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해놓고선 다른 약속이 생겼다지 뭔가요. 우리 계획이 선약으로 잡혔으면 뒤에 오는 약속을 이 선약을 피해서 잡아야지. 선약을 밀어내고 다른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말이 될까요? 친구들이 그동안은 많이 봐줘서 망정이지. 나중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끼워주나 봐라, 안 끼워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돼서야 너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너네끼리만 여행 갔다 왔어 하면서 화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말조심을 할 줄 모르고 이쪽 저쪽 말을 쉽게 옮깁니다. 쓸데없이 이쪽 저쪽 말을 옮겨서 친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담화하기를 무척이나 즐겨하는 부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때론 의도적으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뒷담화를 공동체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곳에는 어떤 모임도 조직도 분란만 가득하고 화합과 평화가 발붙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결국 다 깨지게 됩니다. 늘 남의 얘기만 즐겨하는 사람은
자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을 평가하고 내 생각까지 덧붙여서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걸까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담아낼 이야기가 없는 가여운 인생을 살고 있기에 남의 불행에 행복해하고 남의 얘기에 열중하는 것일까요? 극강의 오지랖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깨지고 원수로까지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모임이 깨졌는데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을 때가 돼서 혼자 남겨지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지요. 이쪽 저쪽 말을 옮기는 사람은 끝내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 빼고 이미 다른 사람들끼리는 잘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모임을 유지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각자의 판단이 선 것일 겁니다.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5번째. 친구에게 지적질을 습관적으로 하고 대단히 잘난 척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공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공감은커녕 지적하고 훈수질하고 그리고 잘난 체를 한다면 친구로서는 치명적인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내 딴에는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섰는데 스타일이 그게 뭐냐, 무슨 브랜드냐, 그 브라우스에는 이걸 받쳐 입어야 한다. 역시 옷은 돈이 좀 들더라도 브랜드 있는 걸 입어야 한다는 등 지적하면서 자랑질까지 섞어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기분 좋게 머리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이게 뭐냐, 저번 머리가 훨씬 낫다. 파마가 잘 안 나왔네 하면서 초치는 말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볼수록 찝찝함이 가득합니다. 악의로 말한 것은 아닐 거야 하면서 착한 분들은 이해하려 노력해 보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남을 찌르는지도 몰라서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끝없이 독을 내뱉습니다. 그나마 한 성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덕분에 상큼했던 기분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항상 지적질하는 너의 귓방망이라도 한 대 후려갈겨야 속이 후련하겠다.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속으로라도 생각하거나 이를 실천하면 주고받은 것이니 억울할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니 얼굴만 울그락불그락해질 뿐입니다. 밉상 같은 자기 얼굴, 자기가 입은 옷이나 보고 얘기를 하든지 개성도 없이 명품 카피한 옷이나 사서 입으면서 자기가 무슨 패션 리더인 줄 착각하며 꼴값을 떠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남 지적하는 것 좋아하고 훈수질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정말 웃긴 것이 제대로 잘 알아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배울 점도 없는데 배우라고 강요하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입을 그렇게 놀리려면 본인부터 좀 알고나 해야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맞대응하자니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연락을 끊거나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한 친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만큼 친구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다 떠나게 만드는 유형의 특징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띠껍게 대하네. 역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느낌이 뭔가 별로더니 내 감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제법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적을 많이 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고 누가 별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적들을 틈만 나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변에 적이 많은 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적을 많이 둔 그 사람 한 명이 문제라는 것을 쉽게 눈치채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연구 내용에 따르면 주변에 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성향은 바로 사소한 이유나 단순한 느낌으로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는 걔가 싫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싫은데라고 물어보면 뭔가 생긴 것도 별로고 그냥 별로야. 내 느낌이 그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싫다고 표현하는 게 스스로 솔직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쉽게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인 것이죠. 당신이 상대방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내 말투, 행동, 표정 같은 모든 것에서 불편한 뉘앙스가 무의식 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금방 눈치채고 나를 그리 좋은 태도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이 상대방을 이유 없이 싫어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띠껍게 대하네? 역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느낌이 그랬어. 내 예감이 맞았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을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를 넘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적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 외에도 인간관계에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 주변 사람과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 세 가지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첫 번째. 가식적인 칭찬을 하지 마세요. 칭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친화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 인간관계에서 얻는 게 많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맥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잘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너무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칭찬이 아니고 아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당신이 진심 없는 칭찬을 너무 남발하면 이건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다른 목적이 있나? 너무 부담스러운 데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칭찬이고 어떤 게 아부인지 잘 구분할 줄 아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칭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수줍고 서툰 칭찬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쉽게 눈치챌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는 법 두 번째. 소인배를 적으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소인배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소인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괜한 트집을 잘 잡고 비겁하며 사소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은근히 복수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지침합니다. 이런 사람을 적으로 두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인배를 적으로 두는 것보다 소인배를 적으로 두지 않는 게 더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인배가 당신이 자신을 적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소인배는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당신에게 굉장히 귀찮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명의 소인배에게 등을 지느니 10명의 군자에게 미움을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물론 적으로 두지 말라는 건 억지로 가까이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대놓고 적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소인배와는 은근히 멀어지는 것을 택하세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세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온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에 난 가시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으려고 할수록 더욱 상처가 났지요. 그렇다고 아예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정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 아프지도 않고 서로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심리학 용어인 고슴도치 효과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사람도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부부와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각자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부부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서 인간관계보다 더 배우기 복잡하고 힘든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로 여겨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카톡으로라도 안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도 좋은 것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좋은 친구로 남아주세요. 행복한 노후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